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도 국내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이 마약 왕이라고 불리죠. 박광렬 소식입니다. 오늘 국내로 송환된 지 9일 만에 검찰에 구속 송치됐죠. 그렇습니다. 이 경기 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범죄단체 등 조직 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박광렬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중간 수사 결과 이 박광렬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필로폰 등 이 마약 총 17.7kg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가 63억 원 상당으로 여기에 범죄 수익을 더하면 이 전체 범죄 규모는 약 131억 원에 달합니다. 박광렬은 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이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수법이죠. 이른바 던지기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국내 판매책과 중간 판매책 그리고 계좌 관리책을 두고 역할을 또 세분화한 것으로도 드러났는데요. 또 이 필로폰 투약에 대해서는 필리핀 교도소 내에서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 1년 이상 기간 동안 매월 1에서 2회 이 필로폰을 흡입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박 씨는 이 송환 씨 증거인멸을 위해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서 이 공범 30명을 추가로 파악해 수사 중인데요. 기존에 파악된 인원을 포함하면 이 관련 공범 2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브리핑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19년 11월 24일부터 24년 8월 6일간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마약류는 총 중량 17.7kg으로 판매 대금과 적발된 마약류의 양을 합산하면 현재가 기존 약 131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1, 2회 필로폰을 흡입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범죄 수익에 대하여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당초 이 박 씨가 국내에 유통한 마약 규모 시가 한 30억 원대로 추정을 했었는데 앞서 전해드렸듯이 경찰 조사 결과 현금과 가상자산을 다 합치면 현재 시세 기준으로 한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네, 경찰은 박광렬이 필리핀에서 수감 중에 유통한 마약 규모가 현금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합쳐서 총 130억 원대라고 했습니다. 앞서 박광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당시 적용된 혐의 액수 30억 원보다 훨씬 더 큰 유통 정황을 확인한 건데요. 경찰은 박광렬이 범행 초기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다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이 대금 수령 방식을 바꾼 걸로 봤고요. 박 씨 송환 이후 이어진 가상자산 추적에서 이보다 많은 양의 숨겨진 거래를 추가로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서 마약 밀수 유통 혐의로 국내로 압송된 이 박광렬 사건을 계기로 과거 대형 마약 사건들까지 지금 재수사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마약 투약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 황하나 씨의 이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요? 앞서 버닝썬 사건은 2018년 서울 강남에서 운영된 클럽으로 그룹 빅뱅 출신의 멤버 승리가 관여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후 성범죄와 마약 또 경찰 유착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과거 버닝썬 사건 등 과거 대형 마약 사건 전반에 대한 이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 당시 버닝썬의 주요 고객이면서 또 과거 이 박광렬 조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인물로 지목된 이 황하나 씨가 이 두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오늘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이 박 씨와 황하나의 직접적인 마약 거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광렬의 지시로 국내에서 마약 수거책으로 활동을 했던 이 공범 최모 씨의 1심 판결문도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는요, 박 씨가 과거 자신을 취재했던 언론사를 향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마약 유통 범죄를 정당화하는 이 각종 이 궤변을 늘어놓은 것으로 이게 확인이 됐죠? 네, MBC의 단독 보도입니다. 예. 박광렬의 지시로 국내에서 마약 수거책으로 활동을 했던 이 공범 최모 씨, 이 사람의 그 1심 판결문이 공개가 됐는데 이에 따르면은 박광렬은 2024년 7월 필리핀 교도소에 면회를 왔던 이 공범 최 씨와 텔레그램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JTBC가 내 인터뷰를 왜곡했다. 나중에 JTBC를 사서 개편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박광렬은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자신은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큰 돈을 벌었다라고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 박 씨, 지난달 25일 송환 과정에서 2023년 자신을 인터뷰해서 이 마약 공급 의혹을 보도한 JTBC 취재진을 향해서 발끈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모습 보시겠습니다. 피해자 유가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남자도 아니라고요? 당신 때문에 고통받는 마약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금 전체 범행 규모가 130억 원대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경찰은 추적해서 끝까지 몰수하고 추징하겠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가능할지 또 이런 건 추징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이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돼서 몰수 추징된다라는 경종을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될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좀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범죄 수익이 계속해서 현금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이 국세청에다가 이 범죄 수익금에 대한 은닉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추적해달라라는 것은 이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고요. 네.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갑들 그리고 거기에 한 뭐 96개가 넘는 비트코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거래되고 있었던 내용들을 추적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 몰수 추징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만 이 과정들 속에서 조금 더 경찰과 이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